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뭐 명동 앞에 안 다녀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서울시가 말이죠, 이 명동 앞에, 그러니까 이제 버스 퇴근 시간 이럴 때 보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뛰어가고 난리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 문제가 있어 갖고요. 새로운 버스 탑승을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버스 대기판 요거를 갖다가 별도로 설치했는데, 요것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논란이 지금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중단했는데, 그래서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서울시의 탁상 행정이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연속 깜짝 인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사무총장, 여의도 원장, 요 깜짝 인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어제 정영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를 갖다가 공관위원장에 또 내정을 했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동훈식 깜짝 인사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말이죠, 지금 문화일보가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대전 충청권 언론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장동혁 사무총장이 이렇게 깜짝, 그러니까 일선도 아니고 재작년이죠, 이제 벌써 22년도 보궐선거로다가, 왜냐하면 김태흠 당시 지금 이제 서천 보령 의원이 충남 지사 출마를 하니까 거기 보궐선거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0.5선도 안 되는 장동혁 전 판사를 임명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지금 사무총장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대전권에서 지금 나돌고 있는 이 장동혁 지금 사무총장에 대한 미담 사례들이 지금 이제 언론에 또 상당히 보도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저도 제 고향이 이제 서천이니까 한번 이분 뉴스를 여러분께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 관련 뉴스가 또 한 절반.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펜앤마이크 보도를 보면은요. 자, 이번 총선 이슈는 이제 지방 비하 이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이번 서울대 병원으로 옮기는 바람에 완전히 쫄딱 망했다. 총선 다 물 건너갔다. 역시 정치 수준이 하류 중에 하류다. 이런 이 기조의 보도들이 또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들께 이제 한번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명동 버스 이거 사태를 보면은요, 자, 우선 이건 자료 화면을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 명동 다 아시잖아요. 롯데백화점 바로 앞에 이제 명동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버스를 타고 성남이라든가 서울, 그러니까 인근의 외곽 도시로 나가요. 그래서 이제 우회전하고 쭉 나가면 이제 을지로가 되는데, 을지로 있고 여기 이쪽에 있고, 여기가 저도 여기서 버스를 많이 타봤는데, 여기 어마어마하게 지금 아주 혼잡도가 엄청 높아요. 자, 왜냐하면 버스가 대충 어디쯤 쓰는가에 따라서 이제 쭉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대충 기다리고 있다가 그 버스가 오면 달려가니까 이게 얼마나 안전 위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길 바닥에 또 안내판이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점이 있듯이 인도 위에다가 이제 버스 노선별 대기표를 깔아놨습니다. 대기판을. 자, 요런 식으로 깔아놓은 거예요. 신한은행 본점, 버스역 환승센터, 숭례문 등등. 요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1m 간격으로 쫙 쓰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m 간격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승객들이 퇴근 시간인데 이게 난리가 났잖아요. 죄송합니다. 자, 요것도 난리가 난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히려요, 안전도 때문에 요거를 개선 조치를 했는데 안전도가 더 위협을 받는 거예요. 요 버스도 한번 보십시오. 자, 요거를 보시면 이게 얼마나 이 혼잡이 극심한지. 자, 요걸 보시죠. 요 버스. 이게 왜 그러냐. 딱 그 지점에만 쓰게 돼 있어요. 다른 버스가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앞에 버스가 출발을 해야만이 그 공간이 생겨갖고 버스가 그 자리에, 빈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스가 이제 안에 3차선 정도에 서야 되는데 2차선도 버스가 들어맞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도를 높이려고 했는데 안전도가 더 위협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제도를 도입한 지 불과 9일 만에 운영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자, 이게 명동 입구 이제 정류장인데 이게 전형적인 탁상 행정 아니냐. 이 정도의 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면은 뭐 쉽게 얘기해 시뮬레이션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좀 많이 들어보고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 주먹구식 탁상 행정의 실패다. 이런 비판 여론이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요 지금 장동혁 심의사무총장인데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장동혁 사무총장의 경우에는요, 자 이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고 이제 장동혁 지금 의원이 되겠는데 이게 정동혁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의총 같은 데서요 이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 이건 선대위원장으로 가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해서 비대위원장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발탁이 됐다는 점, 그리고 0.5선인데도 불구하고 또 발탁이 됐다는 점, 그리고 특별하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무슨 이 사적인 그 사전에 무슨 친분 관계가 있었느냐, 아니 물론 법사위니까 뭐 서로 잘 당연히 알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니 겉으로 드러난 것은 별로 없다는 점. 그래서 의외 깜짝이잖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공천의 실세 중에 실세가 사무총장.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사무총장 뭐 실세는 맞지만 왜냐면 사무총장이 당연직이고 각 후보별 인적사항 정리를 누가 해가지고 하느냐. 사무총장이 뭐 전욱현이 어떤 사람이다. 홍길동이 누구다. 이게 사무총장이 이 관련 자료를 쫙 정리해서 이 위원장한테 보고하거든요. 위원들하고도 공유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인물평가를 누가 하느냐. 장동혁 사무총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도를 보면 뭐 장 총장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인재위원장인 인재영입 위원장인 뭐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겸직이지만 이철규 의원이 실무적인 작업은 거의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무총장의 공천 관련 영향력은 제가 보기에는 과거 사무총장보다는 상당히 좀 낮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깜짝 발탁이다 보니까 자, 과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자, 그래서 지금 기대 반 걱정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전적인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차세대 유력 정치인으로 성공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자칫 잘못하면 이 독배를 드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분이 그러면 어떤 분이냐? 지금 이제 이 충청권에서 나들고 있는, 왜냐하면 대전에 있는 유성갑에서 그동안에 출마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예, 유성갑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자, 이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태흠 지사 선거 때문에 이제 보궐선거로 당선됐다. 자, 그리고 그동안에는요, 서울대 불어교육학과, 그러니까 서울사대를 졸업해가지고 행정고시를 통해서 이 교육부에서 지금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공무원 생활할 때, 그 당시 누구죠? 이해찬, 이해찬 교육부 장관하고 좀 부딪힌 점도 있었다. 그래서 이해찬 장관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사표를 던졌다라고 하는 후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표를 던지고 사시 준비를 늦지감치 시작해서 사시가 돼서 이제 판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치권에 들었는데 이 판사 생활할 때는 주로 대전에서만 또 판사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미담이 있느냐? 굉장히 깔끔하다 이겁니다. 첫째, 외형. 뭐 실제로 여러분들 이 원내 대변할 때 보면은 인물도 잘생겼고, 인물도 잘생겼고, 그 다음에는 또 이 패션도 또 아주 잘 챙긴다. 이런 일화를 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청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원 공무판사를 해서 언론인들하고도 굉장히 잘 교류를 했고, 특히 변호사 기업청까지요. 청년 판사로 대전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요. 지금 예컨대 그래서 부인이 자녀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동교육구제 방문교사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현재도 대전에 있는 치과병원에서 행정 업무를 보면서 행정 업무를 보는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금을 올려줄 돈이 없어서 법원에서 먼 곳으로 이사를 해서 다니기도 했다. 이런 일화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미담은 출판기념회를 지금 선거를 2022년도 대전시장 경선도 나왔고 보궐선거도 나왔고 그리고 2020년 총선에도 나왔는데 4차례 선거를 했지만은 그 출판기념회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다. 왜? 출판기념회가 다 이제 선거자금 조달 창구다. 이건 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출판기념회니까 이 출판기념회 그 돈을 얼마씩 내느냐, 책을 사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아예 입법 조치가 거의 없잖아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도 뭐 매일 출판기념회 한다고 뭐 여러 개씩 문자가 받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출판기념회를 한 번도
지금 열지 않았다. 일종의 이제 결벽증이 센 거지요. 그래서 참모들도 좀 출판 기념회 열자 이런 안을 했지만은 끝내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미담이 있고 또 패션 스타일로 보면은 좀 외모도 좋고 세련된 패션 스타일 때문에 부잣집 도련님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로는요 학비와 급식비 걱정 때문에 진학을 망설일 정도로 흙수저 출신. 왜냐하면 이분이요 충남 웅천이에요. 웅천이면 서천하고 이제 보령하고 이어지는 그 경계선상에 있는데 거의 뭐 시골 다 가난하죠. 그래서 빈농의 삼남 삼녀 중에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이 형편이 어려워서 대전 공주 이런 외지 고등학교 들어가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대천중학교를 나오고 대천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김태흠 지사의 중고등학교 직계 후배. 그래서 김태흠이가 발탁해갖고 자기 보궐선거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됐고, 그래서 육사하고 경찰대 진학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걸 포기하고 서울대로 이제 옮겨갔는데 서울대로 들어가게 된 것도 과외로 등록금을 벌 수 있다. 이 아르바이트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성공을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김태흠 지사가요, 다 당선이 되니까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요, 이제 독배를 든 것도 운명. 그리고 이제 운명이면 당당하게 가고,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먹는데, 소신대로 하라.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국민의힘의 벼라 속에서 초선이지만 능력을 인정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축하하고, 아끼는 후배 정치인이 잘 헤쳐나갔으면 하겠다라고 하는 덕담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장 의원 본인도 초선이 사무총장이 임명된 것 자체가 현재의 비대위에 닥친 엄중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자리라는 말씀에 공감하지만 누구나 납득할 만한 설명이 가능한 공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다.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미담으로 지금 우리 지방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요거를 문화일보가 지금 이제 이 보도를 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지금 이제 이 장동혁 의원이 사무총장이라고는 실세 총천의 실세 당뇨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이제 보도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세 사무총장이 이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면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명환 고려대 교수, 이제 그 정명환 고려대 교수가 공관위원장이 됐다. 자, 이분도 판사 출신이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이 판사들이 너무 쭉쭉 중요 요직을 계속해서 요즘 임명이 되는 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다소간의 비판적 시각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두어 보시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펜앤마이크가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재명이가 정치 구단이 안 되는 이유. 그래서 이재명의 병원 정치가 사실상 실패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서울로 올라오지 않고 만약에 부산대 병원에서 누워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말하자면 이제 들어온 이 좋은 기회인데, 그러니까 이제 테러를 당한 것은 물론 당연히 불행한 그런 기회지만은 어차피 이거 닥친 건데 이거를 잘 활용하면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입지를 오히려 더 세울 수 있는데 지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서울로 그냥 마구제비로 올라온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이 국민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 이런 독단적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비판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재명이는 오로지 눈에 보이는 내 이익 하나만 챙기는 정치인이다. 그러니까 당도 사람화시키죠. 대장동법 모든 의혹들 전부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 부패 카르텔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지 사적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고 하네. 또 의사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고 하네. 또 대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내 이익 하나만. 예. 아니 테러에서 죽을 상황도 아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의식도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피도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예, 전부 과장 언론 플레이를 한 거 아니에요. 정청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서울로 오는 바람에 지금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각 지역 의사회가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예, 지역 의사회가. 지역 의사의 반란의 핵심은 무리하게 서울로 올라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의 정강 정책 따로,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의 행동 따로,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정강정책에는 공공의대 설립을 하겠고 지역의사제를 좀 도입하겠다. 그래서 지방의료를 발전시켜갖고 국민들의 복지, 건강 제대로 챙기겠다. 지역 간 균형을 좀 없애겠다. 예, 의료 부분에서. 요렇게 공약을 해놓고
지가 딱, 여기 목구 당하니까 바로 그냥 서울로 날라왔어요. 그래서 이 날라오게 된 배경, 취재를 좀 여러분들이 잘해달라. 왜냐하면 정청래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족의 결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족. 이건 민주당 지들이 결정하고 가족의 결정이라고 하는 건지, 진짜 가족의 결정이 있었던 건지. 그런데 뭐, 당연히 가족한테 의견을 물었죠? 자, 그러니까 민주당 비판이 많으니까, 아, 가족 딱 들이대면, 이제 더 이상 비판 안 하겠지. 해갖고 가족을 딱 깔아놨는데, 이게 화근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럼 가족이, 이재명이 오고, 그 다음에 김혜경이가 다 서울 올라오고, 뭐, 헬기 타고 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혜경과 이재명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더 높일 수 있는 명분을 민주당이 만들어 준 겁니다. 근데 이거 언론에서요, 이재명 결정, 그 다음에 그 김혜경이 결정일 수도 있다. 그거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취재 분석해야 되는데, 요게 좀 약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펜앤마이크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왜 구단이 아니냐? 그야말로 이제 불행한 사건은 발생했지만, 불행한 사건을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지금 지가 이용해 먹으려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거 이용해 먹기는 그냥 글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부산에 있었으면 여러 가지로 부산에서 병상정치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메시지를 얼마나 좋은 메시지를 만들 수 있고, 특히 이제 부산대학병원, 부산대 민심이 얼마나 좋겠느냐. 더군다나 부산은 이미 옛날서부터 야도라고 하지 않았느냐. 자, 그래서 부산의 경우에는요, 호남 지역 출신들이 한 30% 정도가 되고, 과거에도 보면은 부산 지역에서 한 민주당 후보들이 35%에서 한 40% 정도를 지금 이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1대 총선, 2020년도의 경우에는 부산 선거가 18곳인데 그 중에 3명을 당선시켰고, 2020년도 20대 총선, 2016년도 20대 총선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18곳 중에 5곳이나 차지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기본적인 지지 기반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오호동 민주당이 됐잖아요. 어떤 부산시장도. 근데 요거가 지금 이제 다 날라갔다는 거죠. 왜냐? 대학생들 들고 일어나죠. 그 다음에 부산대학 교수들 들고 일어나죠. 대학생들 들고 일어나죠. 요게 전국으로 퍼지죠.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고 있는데, 이걸 보면 절대로 구단이 못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정치 구단은 누구냐? 대한민국 정치 구단의 1호는 누구냐? 예. 이거 YS다 이거죠. 왜냐? YS는 말이죠. 이 50대, 흔히 얘기했대, 이제, 신군부에서 강제로 전개 은퇴를 80년도 봄에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서 상도동 자택에 강제 연금이 됐어요. 이게 이제 83년도 5월 18일 날, 18일부터 6월 9일까지 그 이제 연금이 된 상태에서 같은 경우는 민주화 5기항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일이 넘는 단식 농성을 벌였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권익현, 당시 이제 민정당 사무총장이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대신해서 YS한테 가서 단식 좀 중단해달라 난리를 쳤지만은 전혀 면박만 당하고 돌아오고 끝까지 버틴 겁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이 권익현 당시 사무총장이 미국으로 가서 조용히 좀 지내라라고 했지만은 완전히 무한만 당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나를 시체로 만든 뒤에 미국으로 붙이면 된다. 요 정도로까지 세게 나온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도 제대로 못하고. 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요. 그렇게 강경 투쟁을 하고 진짜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니까, 예, 이재명 같이 가짜가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가택연금이 거꾸로 강공을 통해서, 예, 가택연금을 해제 받아냈고, 그리고 또 민주산업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민주형으로 발전시키고, 그리고 이제 87년도 직선제 민주화 투쟁으로 이어지는 이런 기틀을 마련한 공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즉생이 결국은 사즉생, 딱 이 말이 이제 YS한테 들어맞은 것이고, 지금 이재명의 경우에는 생즉사가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살으려고 했지만은 죽은 거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게 구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들어온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됐다. 이게 이제 펜앤마이크 이 기사의 흐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또 하나, 이번 서울대병원으로 이재명이가 오는 바람에 지방 피하 논란만 커져갖고, 이번 총선 최대 이슈가 바로 지방 피하가 아니냐. 이러한 또 하나의 이 역풍을 맞게 됐다는 겁니다. 자, 지방 피하. 각 지방에 있는 의사협회들이 일제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맨 먼저 부산시 의사회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이 민주당의 특권의식을, 특권의식의 표현이다. 그리고 지방 공공의대 공약이 얼마나 허구적이냐. 요거를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 의사회, 서울의사회, 그 다음에
저 호남에 있는 광주 의사회, 이런 모든 이 의사회가 일제히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에서 이 방송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이거 부산이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다 보니까 지금 부산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이 전재수하고 최인호인데, 이런 사람들이 최고 지금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고, 지금 뭐 억소리가 날 것이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러지 않아도 이제 서울로 오면서 떴고, 또 서울대 병원의 브리핑이 불난데 기름을 부은 결과를 조례해서 지방 민심은 갈수록 흉해진다. 왜? 서울대 브리핑에서 자기네가 이제 경험도 많고 부산대는 좀 어렵다, 그래서 올라왔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서울대가 또 지방대학을 또 이렇게 차별화시키는 이런 또 역풍을 만들어 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지방 비하, 그렇죠, 논란, 이거를 전반적으로 이제 총선 이슈로 키운 것 아니냐. 다만 이재명이가 그런 완전히 손해만 보는 장사를 했느냐, 그건 아니오시답니다. 이익도 봤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가 그렇게 공작을 많이 했잖아요.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저절로 재판이 지연되는 플러스 효과를 가져왔고, 특히 위중교사 재판 같은 경우 일찍이 한 1, 2월경에 끝날 수도 있는데 이 재판 자체가 22일로 연기되고, 대장동 재판도 전부 순인이 되고, 이래서 결국은 재판 지연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효과를 갖고 온 것이 아니냐. 자, 제가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마이너스가 굉장히 클 것이고, 자, 이러한 특권의식을 발휘하다 보니까 이제 이 호남에서마저도 지금 어마어마한 단체 행동과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광주시 의사에도 이러한 이재명의 이 행보, 구급 헬기를 이용해서 서울로 가져온 거, 그야말로 특권 의식에 몰입된 행동이다. 예. 그래서 민주당의 이 내로남불 정책을 이 호남 의사회, 광주 의사에서도 대대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자, 이 86 운동권 얘기는 또 이게 길어져서 요거는 제가 이 86 운동권 하고요. 또 이 정윤아 씨 관련 이 보도는 바로 이어서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고, 본 방송은요,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